당신이 아내의 은밀한 부위를 수년 동안 애무하고 만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중요한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김지민입니다. 30년 넘게 다양한 연령대의 수천 쌍 부부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진료실 밖에서도 특히 남편들로부터 수많은 아주 사적인 고민을 접했죠.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아내가 제가 다가가면 몸을 움찔하며 피하나요? 왜 제가 키스하면 얼굴이 굳어지고 시선을 피하죠? 혹시 이제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하지만 제가 아내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그 대답은 전혀 다른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남편이 너무 성급하고 거칠어요. 그래서 부끄럽고 무서워요. 그런데 이 말을 남편에게는 직접 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속마음을 전혀 모른 채 사랑이 식었다고 오해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부 사이에는 점점 보이지 않는 틈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지도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리적인 지도가 아니라 여성의 몸과 감정의 지도입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기에 접어든 여성의 경우 말이죠. 진정한 가까움을 지키는 핵심은 복잡한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만지기 전에 필요한 준비와 깊은 이해, 그리고 섬세한 존중에 있습니다. 그녀가 왜 움찔하는지, 왜 피하는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지, 그 모든 비밀이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아내의 은밀한 부위에 키스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것은 분명 당신을 행복의 절정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당신의 백년해로를 응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당신을 피하는 걸까요? 왜 손길이나 키스 하나에도 몸을 움찔하며 움츠릴까요? 첫 번째 이유이자 많은 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나이로 인한 생리적 변화입니다. 폐경 이후 질막은 더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쉽게 손상됩니다. 아주 작은 마찰이나 너무 이른 자극만으로도 화끈거리거나 찌릿한 통증이 생길 수 있죠. 마치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건드린 듯한 느낌이랄까요? 시작하자마자 편안함 대신 고통 신호를 받게 되면 그녀의 신경계는 즉시 방어 모드로 반응합니다. 골반 근육이 수축하고 온몸이 약간 뒤로 물러나며 시선을 피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날 사랑하고 있어나 나도 친밀해지고 싶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르기 훨씬 전에 몸이 먼저 거부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좋다고 말하기도 전에 말이죠. 생물학적 변화 외에도 조용하지만 강력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불안감과 열등감입니다. 중년과 노년에 접어든 여성은 외모, 체취, 그리고 노화의 흔적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맴돌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여전히 매력적일까? 그가 젊었을 때와 비교하지 않을까? 그가 날 늙고 매력 없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방 안의 조명이 너무 밝다거나 우연히 당신의 시선이 주름에 머문다거나 체취에 관한 무심한 한마디만으로도 그 두려움은 크게 커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나타나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당당히 마주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남편이 이를 오해할 때 더 심각해집니다. 제가 만난 많은 남편들은 아내가 피하는 것이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화가 나서 자신을 벌주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심지어 일부는 아내의 정절까지 의심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만난 대부분의 아내들은 여전히 남편을 사랑합니다. 다만 몸과 마음이 예전처럼 맞물리지 않을 뿐이죠. 이런 오해는 마치 보이지 않는 균열과 같아서 만질 때마다 두 사람을 조금씩 더 아프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거의 모두가 간과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성과 여성의 키스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남성에게 키스는 보통 흥분을 시작하게 하는 신호이며 다음 단계로 가는 분명한 초대입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키스는 마치 감정 테스트와 같습니다. 그 키스를 통해 자신이 존중받고 있는지, 안전한지,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는지를 느낍니다.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성급하고 깊거나 강한 키스는 로맨틱한 행동이 아니라 마치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아내의 말을 기억합니다. 선생님, 남편이 키스할 때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키스가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갑작스럽고 강하게 다가와서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저를 많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키스 자체가 아니라 그 시기와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입술이 맞닿기 전에 이루어지는 감정적인 동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여성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감정이 몸을 이끌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 그녀의 은밀한 부위가 단순한 성기관일 수 있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 부끄러움, 그리고 때로는 쌓인 상처까지 담긴 기억의 공간입니다. 키스의 첫 손길이 사랑 행위를 시작하는 버튼이 아니라 마음의 동의를 확인하는 질문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꼭 기억하길 바라는 것은 동의가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성의 진정한 동의는 그녀의 표정이 풀리고 호흡이 느려지며 어깨가 이완되고 시선이 망설임 없이 당신을 향할 때 나타납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기술을 쓰더라도 그녀는 부드럽게 고개를 돌리거나 분명하게 밀어내는 방식으로든 저항하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인내심을 갖고 그녀가 마음을 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가벼운 손길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몸을 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아내와 가까워질 때 더 위험하거나 어려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은 육체적 자극보다 존중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녀가 안전함을 느끼고 존중받으며 진심으로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면 마음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당신이 그런 감각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녀를 만지는 순간, 그녀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입술이 맞닿기 전까지 시작하면 됩니다. 혹시 그녀가 준비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움찔하지 않게 만질 수 있죠? 라고 궁금해하신다면 그 답은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에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기억하세요. 키스는 기술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는 그녀의 마음이 당신에게 열렸을 때만 받아들여집니다. 당신이 손보다 마음을 먼저 움직이게 한다면 더 이상 움찔하는 반응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녀의 몸과 마음이 함께 당신을 받아들이고 있을 테니까요. 이제 어떤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꼭 이해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 없이 친밀한 순간에 들어가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그녀의 몸은 마치 공격을 받는 것처럼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하는 준비란 책이나 잡지에서 배운 요령이 아니라 그녀의 감정의 문을 다시 열 수 있게 하는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행동입니다. 저는 이것을 만지기 전에 남편이 해야 할 5가지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당연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이 놓치는 것, 바로 청결 유지입니다. 전신을 씻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 호흡, 손, 손톱, 그리고 수염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까이 다가갈 때 그것들이 그녀가 가장 먼저 느끼는 접촉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마늘을 먹고 입을 헹구지 않은 채 아내에게 키스하려고 고개를 숙인다면 아무리 아내가 당신을 사랑해도 첫 반응은 피하는 것입니다. 손이 그녀의 피부에 닿을 때 손톱이 길고 거칠거나 거친 수염이 여린 피부에 까슬까슬하게 스치면 그녀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향긋한 숨결, 깨끗한 손, 단정한 손톱, 부드러운 피부와 다듬어진 수염은 나는 너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것은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가 안심하고 몸을 맡길 수 있는 감각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조명입니다. 많은 남성은 병원처럼 환하게 켜거나 동굴처럼 완전히 불을 끕니다. 이 2가지 극단 모두 여성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너무 밝은 조명은 그녀가 자신 없는 부위를 당신이 뚜렷이 볼까 봐 부끄럽게 만듭니다. 반대로 칠흑같이 어두운 조명은 시선을 통한 연결이 사라져 어색함을 느끼게 합니다. 비결은 은은한 조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뜻한 스탠드 조명이나 부드럽게 비추는 탁상 조명도 좋습니다.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녀가 들여다보이는 것도 숨기는 것도 아닌 소중히 보살핌받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부드러운 빛은 두 사람을 감싸는 보이지 않는 담요와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만지기 전에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남편이 아내에게 다가갈 때 마치 해야 할 임무처럼 성급하게 달려들어 간단한 안부조차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안 와도 돼, 라는 한마디만으로도 그녀는 온몸을 이완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그녀에게 주도권을 주고 그녀의 감정과 경계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당신이 경청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그 순간 신뢰라는 든든한 기반이 놓입니다. 네 번째는 성급함 대신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이 너무 성급하게 곧장 민감한 부위로 가는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쾌감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과 예측 가능성에서 옵니다. 그녀의 배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천천히 옆구리를 따라 내려가 허벅지 안쪽으로 이동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동작을 느리고 일정하게 하여 그녀의 몸이 이를 인식하고 준비하며 받아들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느린 움직임은 소중한 방에 들어가기 전에 살짝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인 부위보다 먼저 감정의 부위를 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남성이 적용해보고 놀라는 비결입니다. 감정의 부위란 배, 허리, 등, 허벅지처럼 직접적인 성적 자극은 아니지만 그녀의 뇌에 안전함과 친밀함의 신호를 보내는 부위입니다. 당신이 이런 부위에 집중하면 그녀의 몸은 그가 나를 느끼고 싶어 한다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반대로 곧장 민감한 부위로 가면 그녀의 몸은 또 그거구나 라는 신호를 받게 되고 곧바로 방어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5가지는 듣기에 단순해 보이지만 어색한 순간과 깊이 연결되는 순간을 가르는 차이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기술이 아니라 준비된 사랑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준비할 줄 아는 남편은 아내의 몸만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까지 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면 다른 모든 문도 함께 열립니다. 아마 지금 의사 선생님 말이 그럴듯하긴 한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만나고 함께한 세 부부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상황도 성격도 서로 다르지만 단지 접근 방식을 바꾼 것만으로 놀랍게도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67세 김동석 씨입니다. 그는 아내와 40년 넘게 함께 해왔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가 가까워지고자 할 때면 아내는 몸을 옆으로 돌리고 살짝 이불로 어깨를 가렸습니다. 그는 나이와 시간이 사랑을 희미하게 만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5가지 준비에 대해 이야기한 후 그는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서둘러 끌어안는 대신 그는 그저 옆에 앉아 따뜻한 손등을 아내의 배 위에 올리고 소중한 물건을 다루듯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혀도 급하게 민감한 부위를 찾는 손길도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함, 일정한 호흡, 그리고 부드러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는 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살짝 눈을 감고 몸을 이완하며 남편의 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남편이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젯밤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꼈어요. 단 하나의 작은 변화였지만 영원히 닫힌 줄 알았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70세 장인호 씨입니다. 그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습니다. 욕구가 생길 때마다 그는 서둘러 아내의 옷을 벗기고 곧바로 손과 혀를 사용했습니다. 아내가 몸을 움찔하거나 가끔은 살짝 밀쳐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움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진료와 상담 후
저는 그에게 완전히 방식을 바꿔보라고 권했습니다. 모든 성적인 접근을 잠시 멈추고 대신 감정적인 연결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들었습니다. 3주 동안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는 아내의 발을 천천히 인내심 있게 마사지했습니다.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고 시선으로도 암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은 너 덕분에 마음이 편안했어.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해 같은 간단한 말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불쑥 남편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 안쪽에 올려놓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준비와 신뢰의 가장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 가까워졌지만 이번에는 욕망에서가 아니라 마음의 개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 마포에 사는 65세 박상훈 씨입니다. 그는 앞에 두 사람보다 더 섬세한 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흡, 그리고 아내 얼굴과 몸의 작은 변화를 늘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아내가 거절할 때마다 서운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후 그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면 그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그냥 안고 자고 싶어. 하지만 우리 꼭꼭 껴안아. 그리고 그는 말한 대로 했습니다. 요구도 암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옆에 누워 팔로 감싸 안고 아내의 호흡 소리를 들으며 함께 잠들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감사의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먼저 그의 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잠을 자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요. 세 가지 이야기, 세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이었지만 결과는 한 가지로 같았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아내의 감정을 자신의 욕망보다 우선해 두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감정적인 연결을 다시 열었고 일단 그 연결이 트이면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친밀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당신이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거창하거나 복잡한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변화는 단 하나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아내의 감정이 길잡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할 준비가 되면 당신은 단순한 고개 끄덕임이 아니라 기술이나 육체적인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깊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간이 지난 뒤 제가 세 남자 모두에게 물었을 때 그들이 한결같이 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원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내가 원할 때가 진짜 최고였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내의 준비가 되어 있음이 바로 열쇠이고 그 열쇠는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만 건네집니다. 혹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세 가지 장면을 기억하세요. 따뜻한 손등을 배 위에 올리는 모습, 인내심을 가지고 발을 마사지하는 두 손, 그리고 단지 자려고만 안아주는 품 위 단순해 보이는 행동들이 서로의 마음 사이에 금이 간 다리를 다시 세우는 첫 벽돌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가 완성되었을 때 당신은 이런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모두 안전함을 느끼고 존중받으며 행복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이 쉽게 인정하지 않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수없이 들어온 고백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이 조금 꺼려집니다. 냄새가 날까 봐, 깨끗하지 않을까 봐요. 이런 생각은 나쁜 것이 아니며 저는 그 이유를 잘 압니다. 여성이 중년에 접어들면 호르몬 변화로 인해 몸속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비물이 줄거나 성질이 변하고 pH가 예전과 달라지며 은밀한 부위가 더 쉽게 건조해지고 때로는 가벼운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과정이며 그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를 만들기 쉽습니다. 문제는 냄새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직설적인 비난이나 예전 같지 않네 과 같은 무심한 한마디는 그녀에게 평생의 콤플렉스를 남길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아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씻고 자는 게 좋겠다고 말한 이후 그녀는 다시는 남편이 자신을 만지도록 두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녀에게 그 말은 단순한 위생에 관한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더럽다는 판단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대로 더 섬세한 남편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땀을 많이 흘린 후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향기가 나네. 그런데 씻으면 내가 더 부드러운 여자를 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비난받았다고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초대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마친 뒤 그녀가 먼저 남편의 품을 찾았습니다. 정말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부드럽게 제안하고 심지어 그것을 함께하는 활동으로 바꿔보세요. 우리 같이 샤워할까? 라는 말은 초대이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낯선 냄새나 이상한 변화가 오래 지속된다면 단순히 위생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아. 난 내가 걱정돼. 우리 같이 병원 가자라고 말해보세요. 그 말은 그녀가 검사받는 느낌이 아니라 관심과 배려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여성의 은밀한 부위는 단순한 신체의 한 부분이 아니라 자존심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담긴 감정의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그곳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와 말이 그녀가 마음을 열지 닫을지를 크게 좌우합니다. 당신의 약간의 꺼림칙함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벽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그곳을 존중과 사랑으로 보살피고 아껴준다면 당신은 자신감 있고 따뜻하며 가장 깊은 친밀감을 기꺼이 나눌 준비가 된 여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중년과 노년의 친밀함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은 심리와 기술만 생각하고 기본이 되는 한 가지 요소, 즉 신체 건강을 잊어버립니다. 마음의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몸이 피곤하거나 관절이 아프고 혈압이 높거나 막 안아주었을 뿐인데 숨이 차다면 그 순간은 온전히 누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건강하고 유연하며 에너지가 넘치는 몸은 두 사람 모두를 더 자신감 있고 더 부드럽고 무엇보다도 더 쉽게 흥분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건강 관리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가 함께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습관을 만들 기회입니다. 복잡한 운동 계획이나 지나치게 엄격한 식단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고 규칙적인 것부터 시작해 매일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이 함께 채워지도록 하세요. 먼저 식습관에 신경 쓰세요. 이 나이에는 몸이 흡수하고 대사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건강한 식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푸른 채소, 신선한 과일, 통곡물, 생선, 살코기를 우선하고 튀긴 음식과 정제당은 줄이며 술은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을 같이 보고 함께 요리를 준비하며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보는 것도 식사를 유대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먹으면서 건강을 챙기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양념입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고강도 헬스나 마라톤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체력과 취향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빠르게 걷기, 가벼운 요가, 춤, 심지어 정원 가꾸기도 좋습니다. 모두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지구력을 높이며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운동하면 서로가 습관을 유지하도록 격려할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쉬는 틈에 나누는 웃음과 이야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소소한 것들이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듭니다. 식사와 운동 외에도 사회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함께 동호회, 댄스 교실, 자원봉사 모임 또는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여하면 당신과 아내는 공동체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 활동은 정신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대화와 공동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함께 겪은 일을 흥분하며 이야기할 때 침실에서의 유대감도 훨씬 자연스럽고 쉽게 이어질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단순히 친밀한 순간에 체력을 보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신과 아내 모두가 자신의 외모와 체력에 더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이 자신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건강하고 보기가 좋고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낄 때 마음을 열고 애정을 표현하는데 더 적극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몸이 피곤하거나 아프고 외모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으면 감정이 남아있더라도 피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함께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습관을 만드는 일은 의무적인 딱딱한 과제가 아니라 함께 즐기는 여정임을 기억하세요. 이를 게임처럼 만들어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했을 때 함께 축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몇 킬로미터를 걸었는지 매달 새로운 활동을 하나씩 시도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이야말로 두 사람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접착제입니다. 이 건강한 생활 방식을 꾸준히 유지하면 그 일은 더 이상 세심한 계획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됩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즐거우면 친밀한 감정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마치 시원한 물이 원래 흘러가야 할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남성은 여전히 예전의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은 20살 때처럼 강렬하고 열정적이어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의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오히려 그런 기량 유지에 대한 과도한 노력은 부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나이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체력이나 횟수가 아니라 안전함, 편안함, 그리고 감정적인 쾌감입니다. 다시 말해, 그 일은 이제 단순한 신체 행위가 아니라 정신적인 연결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함은 신체적, 심리적 측면 모두를 포함합니다. 신체적으로는 아픈 일을 하지 않고 나이에 맞지 않는 무리한 자세나 강도를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여성이 압박을 느끼지 않고 평가받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안아주는 편안한 저녁이 때로는 서두른 관계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여성에게 신체적인 쾌감은 감정이 충분히 채워진 후에야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그제야 몸이 진정으로 준비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적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우선 속도를 늦추세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어 곧바로 절정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매번의 친밀함을 두 사람이 함께 순간순간을 음미하는 느긋한 여행처럼 여기세요. 즉시 흥분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감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전의를 더 길게 가져가도 좋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하는 포옹, 부드럽게 쓰다듬는 손길, 혹은 단순히 나란히 앉아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의 반응에 주목하세요. 이 나이의 여성은 신체가 반응하는 속도가 느릴 수 있으므로 숨소리, 시선, 어깨의 이완 정도, 당신에게 몸을 기대는 방식 등 작은 신호를 인내심 있게 관찰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신호가 보일 때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당신의 욕망이 그녀의 속도를 압도하게 두지 마세요. 서두르기만 해도 당신이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골든 타임 외의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애정은 침실에서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일의 가장 튼튼한 기반은 일상 속 작은 행동들에서 만들어집니다. 침실 밖에서 이미 강한 감정적 유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안에서는 모든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함께 걸을 때 손을 잡으세요.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지만 말없이도 나는 너와 연결되고 싶어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TV를 볼 때 각자 다른 자리에 앉는 대신 나란히 앉아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허리를 가볍게 감싸세요. 잠들기 전 서둘러 불을 끄고 등을 돌리는 대신 그녀의 볼이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잘 자 혹은 사랑해라고 말하세요. 이런 행동들은 감정을 위한 전주곡이 되어 그녀가 중요한 존재이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것은 단지 친밀한 순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평소에도 꾸준히 관심과 애정을 받는데 익숙해지면 당신이 가까워지고 싶을 때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침대 위에서만 연결을 만들기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부부가 이 원칙을 적용한 후 뚜렷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일을 완수해야 할 의무로 여기지 않고 함께 보낸 하루의 보상으로 여겼습니다. 아내가 일상 속에서 사랑을 느끼게 되면 육체적인 친밀함은 더 이상 억지로 노력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두 사람이 함께 속도를 조절하고 안정과 감정을 우선한다면 그 일은 언제나 훌륭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순간의 손잡기, 따뜻한 포옹, 느린 키스는 어떤 기술보다도 오래가는 사랑을 키우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면 나이는 기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준비, 그 다음은 허락, 그리고 마지막은 자연스러운 친밀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번의 관계 순서가 아니라 부부의 사랑을 세월 속에서도 지속시키는 리듬입니다. 준비란 그녀를 위해 공간, 분위기,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을 적절하게 만들기 위해 시간과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허락이란 그녀가 시선, 호흡, 태도로 인한 준비됐어 라고 은연중에 말하는 순간입니다. 이 2단계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친밀함은 강요 없이, 움찔하거나 피하는 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여성은 자극보다 존중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성기보다 배, 허리, 등, 허벅지 같은 감정의 부위에 닿을 때 마음을 엽니다. 그들은 당신의 리듬과 배려에 맞추어 조화를 이루지 직접적이고 성급한 기술에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 키스는 관계의 시작 신호가 아니라 이 감정적 합의입니다. 이 관점을 바꾸면 그녀가 당신에게 보이는 반응이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태도와 접근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사랑뿐 아니라 아내의 자존감까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단순히 가까워질 준비가 된 배우자를 넘어 자신감 있고 사랑받고 온전히 존중받는 여성을 곁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변화를 시작하기에 절대 늦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제스처부터 시작하세요. 산책하며 손을 잡고 나란히 앉아 가볍게 안아주고 잠들기 전 불을 하나 줄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쌓여 단단한 연결고리가 되어 사랑과 친밀함이 결코 마르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결혼 생활에 따뜻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신과 당신의 반려자가 평생 행복하고 끈끈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